안녕하세요. 어제 금융시장에 큰일이 있었죠. 미국 중앙은행 연준의 회의 결과가 나왔는데요. 네, 맞습니다. 결정 자체는 뭐 예상대로였다고 하는데 시장 반응이 이게 좀 흥미롭게 엇갈렸어요. 오늘 이 부분을 좀 더 깊이 파고들면서 이게 우리한테 뭘 의미하는지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렇죠. 그 연준 회의 결과랑 또 이어진 제롬 파월 의장 발언 후에 자산별로 정말 다른 길을 가는 모습이 뚜렷했어요. 주식, 채권, 달러, 원자재 다 제각각이었죠. 왜 그랬는지 그 배경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네요. 네, 우선 연준이 뭘 결정했는지 그것부터 간단히 짚어볼까요? 기준금리는 그대로 둔 거죠. 맞습니다. 현재 금리 수준 동결했고요. 또 하나 주목할 만한 게 그 양적 긴축 규모를 줄이기로 한 겁니다. 양적 긴축 규모 축소요. 이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뭔가요? 네, 그 연준이 시중에 풀었던 돈을 다시 걷어들이는 거잖아요. 양적 긴축이. 그 속도를 늦추겠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는 6월부터 국채 매각 규모를 월 600억 달러에서 250억 달러로 꽤 많이 줄이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시장에 돈이 조금 더 돌 수 있게 약간 숨통을 틔워주는 조치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돈 푸는 속도를 줄이는 게 아니라 걷어들이는 속도를 늦춘다. 네, 이해됐습니다. 근데 결정 자체는 큰 변화가 없었는데 파월 의장 말이 시장을 더 흔든 것 같아요. 금리나 확신까지 시간이 더 걸릴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 발언이 아주 중요했습니다. 그게 시장 분위기를 확 바꿨죠. 최근에 물가 오름세가 좀처럼 안 꺾이니까 연준 입장에서는 아직 금리 내릴 때는 아니다 이렇게 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시장이 기대했던 것보다는 금리 인하 시점이 좀 뒤로 밀릴 수 있다. 이런 신호를 준 셈이에요. 그럼 앞으로 금리를 더 올릴 수도 있다는 건가요? 그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어요. 다음번에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은 낮다. 이렇게 덧붙이긴 했거든요. 인상 가능성은 낮다. 네. 하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시장은 연준 태도를 이전보다 좀 더 매파적으로 받아들였어요. 매파적이요. 그게 정확히 어떤 뜻이죠? 초보 투자자분들을 위해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매파적이라는 건 쉽게 말해 물가 잡는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해서 돈줄을 죄는 그러니까 긴축적인 통화 정책을 선호하는 입장을 말해요. 비둘기가 평화를 상징하듯 매는 좀 더 강경한 이미지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물가 안정을 최우선으로 두는 강경한 태도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시장 반응이 그렇게 제각각이었군요. 미국 증시만 봐도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내렸는데 S&P 500이나 다우지수는 오히려 올랐단 말이죠. 이건 왜 그런 거예요? 네, 그게 참 금리 변동에 민감한 기술주들은 아무래도 금리 인하가 늦춰진다는 소식에 좀 부담을 느낀 거죠. 금리가 높으면 미래 성장 가치를 현재로 할인할 때 불리하니까요. 반면에 다른 기업들은 아까 말씀드린 그 양적 긴축 규모 축소 이런 조치에 약간 안도감을 느끼면서 주가가 오른 걸로 보여요. 그렇군요. 그리고 그 변동성 지수, VIX라고 하죠. 그것도 약간 올랐다고 하던데. 네, 맞아요. 소위 공포지수라고 불리는 VIX도 조금 올랐는데 이건 시장에 아직 조심스러운 시각이 남아있다. 뭐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한 건요. 미국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4.18% 근처에서 비교적 안정적이었어요. 연준이 매파적이었다면 금리가 오를 법도 한데. 네, 그게 참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여기에는 연준 발표 외에 다른 요인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미중 무역 갈등이 좀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 같은 거요. 그런 기대가 커지면 안전자산인 국채 선호도가 약간 줄 수도 있거든요. 다른 요인도 있었군요. 네, 그리고 얼마 전에 발표된 미국 1분기 GDP 성장률이 예상보다 안 좋았잖아요. 마이너스 0.3%였죠. 3년 만에 처음으로 역성장한 건데 이런 경기도나 우려도 금리가 막 오르는 걸 좀 제한했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여러 요인이 섞여 있었네요. 그런데 달러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어요. 달러 인덱스가 거의 100 가까이 급등했죠. 99.8 급등했죠. 이건 왜 그런 건가요? 네, 바로 그겁니다. 미국이 다른 주요국보다 금리 인하를 더 늦게 할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면서 달러를 가지고 있는 게 상대적으로 더 유리해 보인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달러 수요가 늘면서 가치가 확 오른 겁니다. 시장이 연준 메시지를 얼마나 매파적으로 받는지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신호라고 할 수 있어요. 달러가 그렇게 강해지니까 금이나 원유 같은 원자재 가격은 그냥 뚝 떨어졌네요.
금은 온스당 3,250달러 아래로 갔고 WTI 유가도 배럴당 58달러 선까지 내려갔어요. 네, 맞습니다. 금은 달러 강세랑 금리 인하 기대 후퇴, 이 두 가지 직격탄을 맞은 셈이죠. 안전자산 매력도 약간 줄었고요. 다만 최근 4개월 동안 계속 올랐으니까 이게 그냥 일시적인 조정일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습니다. 유가는요? 유가 하락은 왜 그런 거죠? 유가도 일단 달러 강세 영향이 컸고요. 거기에 더해서 연준의 그런 신중한 태도가 혹시 앞으로 경기가 나빠지는 신호는 아닐까? 이런 불안감을 좀 자극한 측면도 있어 보입니다. 경기가 둔화되면 원유 수요가 줄어들 수 있으니까요. 아, 경기도나 우려까지 반영된 거군요. 그럼 앞으로 시장을 볼 때 저희는 어떤 점에 좀 주목해야 할까요? 이제 시장 참여자들 시선은 다시 경제 지표로 향할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경제 지표요? 네, 오늘 발표될 ISM 제조업 지수. 이건 기업들이 경기를 어떻게 보는지 알려주는 거고요. 특히 내일 나올 4월 고용 보고서가 아주 중요합니다. 아, 고용 보고서 일자리 수치 말씀이시죠? 그렇죠. 일자리가 얼마나 늘고 줄었는지, 실업률은 어떤지 이런 걸 보면 미국 경제가 지금 얼마나 튼튼한지 혹은 쉬고 있는지 알 수 있거든요. 이런 지표들이 연준의 다음 결정을 예측하는데 핵심 단서가 될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1분기 GDP 역성장이랑 같이 보면 더 의미가 있겠죠. 결국엔 경기 둔화 신호가 더 뚜렷해질지 아니면 물가가 먼저 좀 안정되는 모습을 보일지 그 사이에서 연준이 어떤 선택을 할지가 관건이 되겠네요. 정확합니다. 딱 정리하자면 연준은 신중 모드를 주지했고 시장은 이제 높은 금리가 생각보다 오래 가겠구나. 이걸 가격에 반영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결과로 달러는 강해지고 원자재는 약해지는 이런 뚜렷한 변화가 나타난 거죠. 네, 앞으로 발표될 경제 지표들이 시장에 방향키를 줄 것 같습니다. 고용과 물가, 이 둘 중 어느 쪽이 먼저 안정되느냐가 중요하겠네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최근 고개를 드는 이 경기 둔화 우려랑 또 여전히 높은 물가 사이에서 연준이 어떤 줄파기를 할지 그리고 이게 앞으로 자산 가격에 어떤 영향을 줄지 계속 주목해 보시면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다음에도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